안녕하세요. 맥가이버 TV입니다. 요즘 계절이 겨울철이라 업종에 따라서 이제 비수기에 접어든 그런 업종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가 재작년보다는 많이 안 좋아졌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그런 여파에 의해서 이제 좀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체감적으로 느낀 건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분명히 달랐고요. 작년이 훨씬 재작년보다 안 좋았고, 그리고 올해 또 이 경제 쪽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경제 전망치가 작년도 24년보다는 올해 25년도가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작년도 진짜 많이 안 좋았어요. 이제 다들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셨을 건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도 매출이 거의 60% 이상이 줄었어요. 60% 이상. 입에 풀칠을 겨우 할까 말까 한 정도? 그 정도로 많이 어려웠는데, 올해는 더 안 좋다고들 이제 전망치가 나오니까,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걱정이 개인적인 저 하나만의 걱정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같이 공감해야 될 여러분들이 걱정거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되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극복해 나가야죠. 사람은 환경에 적응 좀 잘하고 또 극복하는 힘이 또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극복 잘 하시길 바라고. 자, 올해 지금 제가 작년도에 중장비 굴착기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소비자분들끼리 그 직거래를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저는 이제 겨울철 비수기 때는 좀 거래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그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약간 빗나가게 지금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중장비를 20년 이상 갖고 있어 봤고, 직접 그 제 현장에서 일도 하고, 또 외부 다른 현장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일당일이죠. 예, 임대 일을 같이 병행도 해보고, 저는 이제 두루두루 다 여러 그 파츠에서 이렇게 경험도 해봤는데, 사실 중장비 일만 받쳐주면은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을 만큼 생활은 돼야 되지만은, 현장에 가서 받는 그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현장이 한 군데가 아니고 자꾸 매일같이 현장이 이동되는 그러한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받는 그 중압감, 스트레스가 말도 못할 거. 저는 그걸 직접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대단하죠. 사실 그 스트레스가 서로 간에 생각의 그 개념, 이념 차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의 일머리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트러블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장비에 또 어떠한 또 데미지를 입고 들어오면 또 그날 또 소주 한잔 하셔야 되고, 예,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중장비 쪽이 일이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그냥 일만 받쳐주면은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중장비를 이제 돈 들여가지고 큰 마음 먹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또 피치 못하게 이제 팔아야 될 그런 상황에 이제 맞부딪히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는데, 언젠가는 뭐 내가 구입한 차는 언젠가 팔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작년 5월에 이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비를 작년 5월에 다 정리를 했는데, 마음은 홀가분해요. 사실은 다 정리하고 나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중장비 임대 일을 안 해도 또 다른 쪽의 파츠에 또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사실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했는데,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전업으로 장비만 했는데, 나 이거 그만두면은 막상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물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 애로사항이 다 있으신데, 물론 이제 장비를 새 거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중고 장비를 내놓으신 분도 있고, 또 전업을 하시기 위해서 직종을 바꾸기 위해서 내놓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깝게 이제 이거 일이 너무 없고 이걸 팔아야만이 당장 생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자기마다의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중장비를 소비자 직거래를 시작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느꼈는데, 일단은 모든 장비나 자동차든 어떠한 동산에 관련된 것들이 내가 살 때의 금액과 그리고 팔 때 금액,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물건이 얼마만큼 나한테 도움을 주었나, 부가가치를 얼마큼 올려주었나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금액을 얼마를 주고 샀던 것도 중요하지만, 팔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일도 별로 못했는데, 이거 별로 사용도 안 했는데, 연수는 넘어가다 보니까 팔 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연식 대비 시세를 이제 잡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사실.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의 감가에 대한 정상 참작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경우는 아움에다가 뭐 많이 안 돌았다던가, 그리고 외관상이나 그 내부적인 그 엔진부터 시작해서 뭐 유압 펌프라든가 주행 쪽에 관련된 것들이, 하체에 관련된 것들이 좀 누가 봐도 이건 참 상태 좋다라고 느끼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장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제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어쨌든 판매하거나 또 구입을 할 때 좀 저렴하게 구입하고 좀 더 받고 팔고 싶은 그런 욕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중장비를 어느 한 매매센터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끼리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는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작년 말부터 지금 이제 겨울 접어들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전화는 계속 저한테 옵니다. 근데 오는데 장비를 파시겠다고 전화 오는 거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시겠다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사실은. 그리고 연식들이 얼마 안 된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갖고 있는 장비가 너무 오래됐어. 영업 나가기가 좀 힘들어. 예, 체감적으로 힘들고, 이거를 좀 이럴 때 좀 더 나은 장비로 새 거 사자니 부담 가고, 좀 더 나은 장비를 갖고 싶어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가 넘습니다. 그 정도가 넘어요. 그래서 연식이 얼마 안 된 장비를 사고는 싶은데 차가 저한테 의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 찾으시는 그 기종이 미니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미니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제일 많이 찾으시는 기종이 6W를 제일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공투를 그 다음에 많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04LC하고 06LC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제일 많이 찾는 게 일단은 6W를 제일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6W하고 02 같은 경우는 영업을 계속 뛰기 위한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 출고가 돼가지고 얼마 사용 안 한 장비들, 그런 장비들을 이제 원하시는데, 근데 장비라는 게 그래요. 그 신차가 출고돼서 한 3년 정도,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3년 정도까지가 감가가 제일 심해요. 물론 첫 해가 제일 심하죠. 첫 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이렇게 감가가 제일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매매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좀 금액이 많이 좀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손해를 덜 보고 팔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사실 그때는 하시는 분은 손해를 덜 보고 팔아야 되는 게 관건이고, 또 구입하시는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된 차 같은 경우는 또 신차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많이 또 차이가 안 난다라고 늘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액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상호 간에 그 조율을 하면은, 그리고 이게 직접 당사자들끼리 거래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가 이제 특별하게 끼질 않기 때문에 거래가 더 원만하게 이제 그 성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일을 계속 앞으로도 이제 추진할 거고, 이제 추진 현재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장비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연식 얼마 안 된 장비들이나 연식이 좀 되더라도 또 거기에 맞게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있으니까 상관없고,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절차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제가 지금 이거 진행하는 절차는요, 일단 판매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그분하고 제가 이제 더 세부적인 거를 이제 대화를 나눌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하고 이제 확실하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은 제가 이제 직접 그 장비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촬영을 할 겁니다. 촬영을 해서 세부적인 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목록 자체를 이제 좀 디테일하게 잡을 거예요. 디테일하게 잡아가지고 소비자분이 직접 가지 않으셔도 내가 마치 본 거와 같이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저는 매매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그 누구의 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동안 저도 이제 장비를 오랫동안 하고 또 기본적인 건 수리도 할 줄 아는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제 객관적으로 시운전도 해보면서 외관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시동 걸어서 뭐 엔진 상태의 소리라든지 뭐 펌프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뭐 주행 모터 쪽에 이상이 없는지 등등 어디에서 기름이 새는지 디테일하게 제가 품목별로 그 순차적으로 다 그 점검을 하면서 그 점검하는 거를 영상을 담아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차량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이거 괜찮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판단이 쓰신다 그러면 판매하시는 분 전화번호를 항상 제가 그 좌측 상단에 올려드립니다. 올리면은 그분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는 안 올려요. 판매 영상에는 제 전화번호를 안 올립니다. 아니, 안 올릴 거고, 제가 같이 올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돼요. 차주분한테 직접 전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절차적으로 해서 촬영을 이제 갑니다. 촬영을 가게 되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확실하게, 내가 안 봐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일단 촬영을 할 거고요. 그렇게 촬영을 하고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그 영상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약속을 드리는 거는 당사자들끼리 이제 거래가 원만하게 성립이 되는 걸 저는 원하지만, 그 성립을 어거지로 시키기 위해서 뭐 차주분하고 뭐 짜고 거짓말을 시킨다던가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제가 그 맹세권 때 그런 건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면은 이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차주분께 직접 통화를 하시고 직접 가셔서 될 수 있으면 가세요. 가셔가지고 뭐 믿고 사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저는 가셔서 영상에 본 거와 진짜 같은가 아닌가를 확인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더 나중에 뒷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거래하시면 좋은데, 단 한 가지 이제 고려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이 기계라는 거는, 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분명히 이상이 없어서 영상을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서 올렸어요. 있는 그대로. 근데 다른 분이 이제 구입하시고자 해서 가서, 그분도 괜찮은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갖고 오자마자 뭐 하루 만에 뭐 이틀 만에 뭔가가 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등록이 돼 있는 중장비 매매 업체에서 장비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거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왜? 그 업체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그 매입을 할 때 감가를 많이 해갖고 장비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장비가 금방 팔리지 않을 걸 감안한 그 기간, 그리고 내가 체크 못해서 새롭게 뭔가가 고장이 원인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수리 비용, 이것까지 다 감안을 하기 때문에 감가가 아주 많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돼요. 그러면은 복불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입을 그냥 감가를 그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고장도 없고 속도 안 세기고 괜찮아. 그러면 일반 시세로 이제 팔아요. 팔면은 거기서 많은 그 이득을 남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진행하는 이 절차는 누군가가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차주분하고 소비자분하고 직접 연결을 해드리는 거고, 저는 차주분께 일정 소정의 수수료만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은 그만큼 싸게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싸게. 그리고 판매를 하시는 차주분께서는 매매센터에다 위탁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매매를 하는 그 단가보다는 더 받으실 수 있는 여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하고 차주분하고 매매센터를 거치는 것보다 조금 손해를 덜 보거나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한다는 생각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걸 막 폭이 엄청 크게 그냥 막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은 일반 시세보다는 더 싸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싸게 구입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리뷰에서 나간 차량들이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더 싸게 구입을 하는 거에다가 조금 사소한 거 문제가 발생한 것까지 차주분에게 이거 해줘야 돼라고 권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감안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그걸 매매센터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가져간 차랑 똑같이 더 싸게 사면서도 그것까지 원하시면 나 장비 소비자 직거래로 이거 한번 내놓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부담을 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매매센터에서 구입한 것처럼 뭐 일정 AS기간, 무상 AS기간을 보장해 달라,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야 차주분들이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차주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리뷰를 하러 가면은 그동안 운전하신 분들이 그 차에 대한 그 성격을 더 잘 알거든요. 저보다. 제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시운전한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저도 그냥 경험이니까. 만약에 어떠한 부분에 이거 리스크적인 좀 고질적인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체크를 못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서로 간에 나중에 거래가 더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걸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차주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그거를 아예 다 공개를 하고 리뷰를 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걸 인지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건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에 두드러져서 이제 이건 분명히 하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상에 있어서 뭐 외부적으로 뭐 어디가 찌그러지고 뭐 그런 거는 제외예요. 제외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누유가 좀 많이 된다던가 약간 비치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디 요건 좀 곧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파츠가 만약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서 이제 의뢰를 하시든지 아니면 나 이거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없어. 뭐 등등 그런 이유가 있으시다면 감가는 고려하셔야 돼요. 왜? 사가시는 분이 고장나서 여기저기 오일 새고 막 이상한 소리 나는 거를 갖다가 사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금액은 못 사가죠. 그러면 감가를 또 해서 수리비를 쓸 수 있게끔 감가를 해주시면 사가시는 분도 일단 정신적으로는 편해요. 왜?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후에 서로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그 이후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을 저는 원하고 또 사실 구입하신 분도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마음 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판매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팔고 나서 마음이 홀가분해요. 팔고 났는데 자꾸 전화 오고 이거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막 전화 오면 스트레스 받아. 안 돼요. 그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100% 오픈을 해야 돼요. 서로 간에 모든 게 공유하고 오픈해서 뒷일이 생기지 않게끔. 그러니까 뒷탈이 생기면은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저부터도 그렇고. 자, 일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판매를 의뢰하시는 분은 이제 저하고 얘기가 끝나면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촬영에 대한 경비는 들어갑니다. 분명히 제가 그 얼마라고는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큰 비용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뭐 가까운데 요 경인 수도권 뭐 성남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데까지는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안 걸리지만 저는 또 거기를 갔다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촬영 준비해서 차를 전반적으로 먼저 사전 점검하고 그다음 또 촬영 들어가다 보면 어쨌든 하루가 걸려요. 하루가 걸리고 뭐 예를 들어 강원도라든가 충청도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진짜 꼬박 하루 걸립니다. 그러면 그날 전혀 일을 못하고 이제 하루 걸려서 갔다 와서 또 편집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에 관련된 경비는 일단 먼저 제가 선입금을 먼저 받는데 그거 해봐야 돈 20, 30만 원이에요. 그걸 받고서 일단 촬영 들어가고 그 영상을 업로드를 시켜드리고 이제 매매가 성사가 되고 나면은 차주분께서는 이제 금액에 따라 틀려요. 금액에 따라 이제 그 프로테이지는 틀린데 제가 이제 그거는 차주분께 따로 별도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이 총 매매 금액의 2%에서 2.5%예요. 그래서 금액이 낮으면 프로테이지가 높고 금액이 높을수록 이제 프로테이지가 낮아져요. 수수료가 낮아지고, 그 정도로 이제 감안하시면 되고요. 2에서 2.5%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느낀 건데,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건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에게 소개를 원해서 의뢰를 하신 분이, 의뢰를 하시고 나서 또 다른 데 중장비 매매 업체에다가 또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나 이 차 팔 거야. 얼마에 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루 동안 일 못하고 거기 가서, 지방을 가서 촬영을 하고 또 몇 시간 걸려서 편집을 해서 업로드까지 시켜놨는데 매매센터에서 먼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나 차 팔았어. 근데 너가 해서 판 게 아니야. 난 내가 팔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 너한테 수수료 못 줘.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영상에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경우에도 제가 수수료 다 달라고는 하지 않겠지만은 일정의 수수료는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촬영에 관련된 경비를 받기 위해서 거길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수료를 받아야 저도 하루 일 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저는 하루 동안 일 못하고 어디 일을 하러 갔다 온 결과가 돼버려요. 맨 마지막에. 근데 이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일터에서 일을 하루 그냥 일만 해도 어디 다니지 않고 일만 해도 진짜 뭐 웬만한 차 한 대 성사를 시킨 수수료 금액만큼 어찌 수입을 올려요. 올리는데 지방까지 가서 이렇게 신경 써갖고 편집까지 하게 되면 사실 하루라는 시간, 기존에 일하는 그 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나 너한테 차 판 거 아니니까 나 수수료 못 줘.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황당하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라고 제가 그냥 안 받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는 제가 이제 그 의뢰하시는 분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앞으로 할 거고요. 사람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그다는 제가 여기까지 간략하게, 이거 뭐 간략한 것도 아닌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일단 차를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지금 사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메모도 해놔요. 그 장비 나오면 연락 드리기로 한 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면 그분들이 언제까지 계속 저한테 기다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서 또 구입을 하게 돼요, 결국은. 왜? 급하니까. 그러면은 메모해놔도 의미가 없는 게 바로 또 거기에 맞는 차가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뭐 몇 달 후에 전화하면 그분이 벌써 차 샀다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전화번호를 메모해 놓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간에 시간적인 타이밍이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중장비 직거래에 관련된 영상을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춥잖아요. 지금 경기도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아침에 영하 17도 정도, 16도, 17도. 그리고 낮 기온도 막 영하 7도 막 그래요. 낮 기온도, 한낮 기온도. 뭐, 영하 3도면 그나마 많이 좀 온도가 올라간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독감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 주변에도 지금 독감 때문에 그 입원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사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이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난 돈 없어, 난 그래서 항상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난 돈이고 뭐고 다 난 못 살고 진짜 라면만 먹고 살아도 좋으니까 나는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있을 거 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기 안 좋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일단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몸이 그냥 다 있을 거 있고 다 건강한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전 이미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저부터 이렇게 항상 앞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거리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맥가이버 TV였습니다.